네, 취업엔 2부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부 시간에는요. 한국경제신문 캠퍼스 자벤조이 기자들의 유쾌한 취재기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벤조이 스페셜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네. 이현주, 양춘모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상의 또 콤비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좋게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많은 이들이 외국계 기업 입사를 꿈꿉니다. 네. 하지만 외국계 기업 취업 정보는 원하는 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의 빈자리를 또 추측과 소문이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구직자 자신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취업 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외국계 기업, 그리고 그 외국계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만약 두 분이 구직자이시라면 네. 어떤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고 싶으신가요? 어디요? 외국계 기업이요? 네. 글쎄요. 딱 어떤 회사다라고 정해놓지는 않지만 네. 직종은 일단 뭐 홍보회사 쪽으로 저는 항상 관심이 많더라고요. 직종은요? 네네. 예. 네. 저는 저기 네. 그 솔직히 관심 있는 회사는 야후 코리아. 오. 예, 그쪽 왜냐면 거기 제 후배가 다니고 있는데 그게 좋대요, 회사가. 그래요? 잘해주고. 네.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분야는 저는 스포츠 에이전트 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 스포츠 에이전트. 네네. 근데 왜 흥미있어요. 물어보시죠? 왜요? 네네. 네, 과연 구직자들은 어떤 외국계 기업을 선호할까? 그 캠퍼스 자벤조이가 잡코리아와 함께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 결과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위는 구글 코리아였습니다. 오. 17.3%의 비슷하네요, 득표로 야후 1위에 코리아. 올랐고요. 네. 그리고 2위, 3위는 애플 코리아와 또 BMW 코리아가 차지했습니다. 또 유한 킴벌리와 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구글은 2, 3위와의 격차를 한껏 벌리면서 또 독보적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비슷한 주제의 조사에서 흔들림 없이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그 미국의 채용 컨설팅 업체인 유니버섬이 40세 이하 젊은이를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을 조사했을 때도 구글은 19.7%의 지지를 받아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도 2위는 애플이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1, 2위만 보면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번 조사와 결과가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구글 코리아, 뭐 애플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차이는 나지만 인지도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둘이 뭐 맞대결이라도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애플은 2007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바일 인터넷, 터치스크린, 휴대전화의 세 가지 기능을 갖춘 아이폰을 처음 선보인 뒤로 디자인, 기술,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창의적인 기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네. 더불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서 구글과 정상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전 세계 청년들을 매료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구직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3위죠. BMW 코리아인데. 네. 저도 BMW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도요. 평생 소원입니다. 자, 브랜드 가치가 좀 만만치 않은 곳이잖아요. 인지도가. 네, BMW 코리아는 3위에 올라서 브랜드 파워와 또 청년층의 지지를 증명했습니다. 1995년 한국 법인이 설립됐으며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익률도 높아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3%에 육박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BMW는 수입차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단골 1위입니다. 2011년 5월 SK 엔카의 조사에 따르면 BMW는 29.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성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0.3%가 BMW를 선택해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2배가량 더 높게 입사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조만간에 중고라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유한 킴벌리입니다. 이 회사 이름을 들으니까 네. 아, 맞아. 나도 이곳에 좀 가고 싶었지 하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이름도 나네요. 예뻐요. 킴벌리. 그래요. 항상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네, 킴벌리 하죠, 여성들이 이미지가. 선호하는 네, 기업이요. 맞습니다. 네. 그 1970년 유황 양행과 또 미국 그 킴벌리 클라크의 합작으로 탄생한 이 회사는
유한 양에게 그 청렴한 기업 이미지와 또 1984년 시작한 우리 강산 푸르게 캠페인 등으로 존경받는 기업에 꼽히고 있습니다. 네. 킴벌리 클라크의 해외 자회사 중 현지 이름을 쓰는 회사는 유한 킴벌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남녀 응답자가 비슷한 비율로 많은 표를 던져서 고른 층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5위를 차지한 이 스타벅스 코리아. 저도 커피숍을 하기 때문에 제 경쟁 상대인데. 네, 그러네요. 네, 여대생들이 네, 또 네. 가장 즐겨 찾는 곳이잖아요. 스타벅스 코리아. 네. 예. 5위에 오른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커피 전문점 열풍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1997년 신세계가 라이선스를 체결해서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35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벤에 또 엔젤리너스 등 그 매장수 1, 2위 브랜드들이 개인 사업자 프랜차이즈로 매장수를 늘린 반면에 스타벅스는 전 매장이 직영 체제입니다. 따라서 바리스타 등 사원 모집은 본사를 통해서 일괄 진행됩니다. 채용 트위터에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응답자의 입사 의지가 남성 응답자의 2배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커피의 주 소비층이 젊은 여성인 점과 일맥상통하는 점입니다. 네. 자, 외국계 기업,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상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걸까요? 네. 네, 흔히 외국계 기업은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정확한 근무 시간과 또 합리적인 보수 산정, 또 유연한 휴가 제도 등이 그렇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이미지로 생존과 경쟁보다는 여유를 떠올리는 이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외국계 기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20, 30대 구직자들에게 외국계 기업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복지 제도라는 응답이 복지,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해외 근무 기회로 22%였습니다. 개인을 존중하고 공사구별이 확실한 서구식 기업 문화를 꼽은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 연봉, 즉 그 능력에 따른 보상을 꼽은 이는 12%로 예상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오늘날 20, 30대는 돈이나 또 복지,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돈보다는 복지나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더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시대가 변하니까 젊은 그러니까요. 친구들도 이제 복지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또 여유를 더 꿈꾸고 맞아요. 연봉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들어가기가 되게 하늘의 발등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포기한 그렇습니다.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네, 접근 시도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직자들은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요. 네. 절반이 훌쩍 넘는 응답자가 어학 능력을 꼽았습니다. 60.5%였고요. 또 학업, 직장 등을 위한 그 해외 생활 경험이라고 답한 이도 15%였습니다. 종합하면 75% 이상의 응답자가 외국인과의 업무 또 해외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글로벌 인간형을 첫째 조건으로 생각하는 셈입니다. 네. 국내 기업에서 눈여겨보는 조건인 인턴십 등 직무 경험이나 또 출신 학교, 전공 등은 뒤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요. 구직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 뽑는 곳인 이 외국계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원제들을 원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네. 우리 이현주 씨는 네네. 외국계 회사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예. 그 외국계 기업에서 그 인턴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유연한 분위기나 네.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좋다는 점을 잘 알고 있죠.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외국계 이어주세요. 기업에서 그러면 앞서서 인재상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인재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네. 또 양충모 기자께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일단은 글로벌한 인재를 가장 원하지 않을까 구직자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기업 쪽에서도 그렇게 원하나요? 예, 일단은 인재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 코드가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G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외부 지향적인 마인드 그리고 명료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21세기 패러다임에 맞게 용기 있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네. 들면은 뭐 제 생각에는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전무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제가 뭘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문화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또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겸손한 실력가로서의 능력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 맞아요.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게 또 지나치면은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그쵸. 보이고 그래서 겸손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네. 해야 되나요? 애매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애매해요. 근데 예. 다른 기업의 경우에 인재상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다른 기업 경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인재상 어떨까요?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6가지의 인재상이 있는데 이걸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실력, 잠재력, 그리고 기업 문화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뚫는 포인트는 바로 네. 목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또 도전한 흔적이 있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제 해외 연수로 혹은 누군가에게는 공모전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입사를 위해서 꼭 갖춰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맞게 포트폴리오를 착착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기업마다 뭐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조직이 워낙 인재상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신입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역할이라도 충분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비즈니스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또 외국계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인재상이 사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황이 제가 볼 네네. 때는 네네. 다 좋은 사람 뽑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든지 다 자기 회사에 좋은 사람 뽑고 싶은 그 마음은 똑같을 텐데. 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열정, 네. 적극적인 거 이런 거. 예. 네, 근데 이제 워낙 요즘 사람들이 그걸 잘 알고 다들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회사에서 인재들을 뽑는지 그걸 좀 잘 알아야겠어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기업에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열정을 이제 역사적으로 기술을 해서 단시간 내에 피력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를 보다 보면 너무 정신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보다는 내가 왜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사실은 우리가 회사를 고를 때도요, 정말 막연하게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또 좀 트렌디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정말 면접관들은 이런 거 딱딱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에 대한 열정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나타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정말 프로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면접관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열정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을 뽑은 후에 부서에 배치하는 데 반해서 외국계 기업은 이미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 배치할지를 결정하고 사람을 뽑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현장에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심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 영업, 인사 등 전문가를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에 맞는 역량을 갖췄는지 그런 것을 보는 역량 중심의 면접을 합니다.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말 잘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계속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 안 되겠죠, 여기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네. 금방 미천이 드러나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진솔하게 대답을 하면서 맞아요. 자기 모르면 모른다. 그럼요. 예. 자기 열정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직자들이 아마 제일 또 궁금한 게 스펙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국계 입사하려면 스펙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야 할까요? 네. 네, 분명한 것은 이제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려면 스펙이 좋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뽑고 보니까 스펙이 좋은 경우는 있지만 이게 스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선발 과정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이라든지 해외 생활 경험, 인턴십 경험, 공모전 수상 등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부서장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뭐 영어를 잘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유창하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특별히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런 말을 좀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외국계 다니는 저 친구들 보면 다 영어가 굉장히 유창해요. 그럼요. 맞아요. 다 영어를 알게 모르게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네. 예. 아닙니까? 실제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어 그러니까 미국계 회사는 아니고 일본계 회사인데 그쪽에 사는 어떤 분이랑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그분 일본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을 때 일본어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그 외국계 기업에 지원한 어떤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어 성적이 낮아서 그 영어 성적을 아예 쓰질 않았다고 해요, 지원서에.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나중에는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열정을 잘 보여줬기 때문이죠.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열정을 보여줌에 있어서도 뭐 해당 회사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들로 잘 표현을 해내야 될 텐데 그런 지혜들만 좀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외국계 기업은 항상 이렇게 대놓고 공채로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수시 채용이 많고요. 공채 내용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부지런히 접근을 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계 기업은 수시 채용이 많고요.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기업에 가서 직접 듣고 배우고 멘토링 받으면서 기업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GE 같은 경우에는 그 URP라는 대학생들을 위한 6개월짜리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인턴십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충분히 보고 듣고 기업 문화를 익히면서 적성에 맞는지 살펴보고 꿈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춘모 기자는 외국계 기업 혹시 가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저는 일본계 쪽 기업에 가고 싶었습니다. 예, 봤었어요, 시험 그래서? 예, 시험을 봤었는데 예. 예, 그때 똑 떨어졌죠. 일본계? 예. 소데스까? 예. 예, 알겠습니다. 떨어졌대요. 왠지 어울려요. 양춘모 기자나 일본의 사랑이요. 일본 약간 나카무라상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나카무라. 예. 네. 보이즘이랑 비슷해. 예. 네, 네, 지금 뭐 외국계 기업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해주셨는데 이현주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조언하는 그 입사 비책은 먼저는 자신이 외국계 기업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우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사람에 따라 대기업 문화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또 맞아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도 적합한 사람이 그렇죠. 있는데요. 자기가 외국계 기업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그다음에는 업종별로 리스트를 뽑아보는 겁니다. 현재 나의 성격 또 경험 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고민해 나가면서 점점 하나씩 이렇게 압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가 현재 가장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나는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온라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현재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네. 물론 뭐 지인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 가면 그 학교 그 취업 그 지원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가면 학교 선배 혹은 그 외국계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메일 주소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직접 좀 연락해 볼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두 기자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히 우리가 외국계 기업 채용 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우리 양춘모 기자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그 아까 전에 이현주 기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이라고 질문을 나왔을 때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와 어학 능력을 뽑았고요. 외국계 기업은 인성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생각에 상당 부분 오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능력이라든지 어학 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스펙적인 부분을 쌓기보다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져 나가시는 것이 취업의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뭐 실력 다지기를 조금 뒤로 미루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좀 잘 다시 배치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걸 오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외국계 기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인재 채용 전략까지 이렇게 나눠봤고요.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잡앤조이의 이현주 기자, 양춘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